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잠깐,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정식으로 티켓을 사서 입장했는데요.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유? 이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 갤러리의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저 규정을 어기는 불청객일 뿐이니까. 어디서 티켓을 구했는지 몰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게 순리 아닙니까? 저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우린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 보안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을 거면 그대로 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어겼는지 말씀해 주셔야. 시끄럽고 보안 요원들 불렀으니 곧 도착할 겁니. 시비 걸지 말고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갤러리 내 한가운데서 터진 싸늘한 말다툼의 주위 관람객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복도를 채우던 잔잔한 미술 해설 소리도 뚝 끊기고 모두가 두 남자의 대화에만 집중했다. 경직된 공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자 뒤편에서 작품을 감상하던 사람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보냈다. 이상하네요. 전 분명 입장권도 검표받고 들어왔습. 왜 저에게만 이러시는 거죠? 이상해도 할 수 없어요. 여긴 제 권한이 우선입니. 불만 있으면 밖에서 해결하시죠. 참다 못한 몇몇 관람객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저분을 막고 있는 거지?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군가는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위태롭고 불편한 기운이 흐르던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목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저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참 많네. 다들 이 새로운 전시를 보러 온 걸까? 그렇겠지. 요즘 SNS에서 유명하다고 하잖아. 게다가 일부러 예약도 힘들 정도로 인기 많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한참 기다려서 겨우 들어왔는데 저 앞쪽에서 뭔가 심상찮아 보이는 소란이 있어. 혹시 봤어? 응. 누가 쫓겨나고 있는 것 같아. 아까부터 나가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던데.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가 중재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냥 모른 척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전시 작품 대신 소리의 근원지를 살폈다. 겉모습만 보면 별달리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한 남자가 억울하다는 듯이 보안 요원과 대치를 벌이고 있었다. 일부 사람은 궁금함에 조용히 다가갔고 또 일부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어쩐지 낯이 익은데 저분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야? 설마 축구 선수가 왜 여기 있겠어?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 자세히 보니까 정말 손흥민 같아.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은 곧이어 사태를 더 예리하게 주시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아니면 사칭길 수도 있지 않냐고 의심했지만 한 번이라도 그의 얼굴을 TV로 본 적 있다면 확신할 수 있었다. 저 사람. 바로 대한민국 대표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를 보러 온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이라니 또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건가요?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정말이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 그런데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거 맞죠? 한 젊은 관람객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갈등은 이미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보안 요원은 그제야 서서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손흥민, 진짜 손흥민 선수라고요? 아무튼 이건 제 업무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치 중인 겁니다. 규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 내부 절차에 관한 거라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냥 협조하시라고요. 보안 요원님, 말씀의 요지가 납득이 안 갑니? 그리고 저 축구선수 손흥민입니? 제 티켓도 분명 정상적으로 발권했어요. 오해가 있으시면 차분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섭게 번지는 정막 사이로 사람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다. 왜 하필 손흥민을 내쫓으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혹시 차별 문제인가? 그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제발 누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근데 우리도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리면 어쩌지?
그렇긴 한데 이런 부당한 대우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저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잖아. 응, 나도 그래. 자, 일단 한번 가보자. 동영상도 찍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면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갈등 현장 주변에 서서 점차 힘을 모았다. 어떤 이는 머뭇거렸고 또 다른 이는 가슴이 뛰면서도 정의감의 등을 떠밀렸다 그러던 찰나 초조해진 보안 요원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명령조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습 당신이 정말 손흥민이든 아니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규정 위반인 것 같으니 빨리 나가세. 제가 몇 번이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손흥민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죄송하지만 그 규정이라는 게 대체 뭔지 정확히 듣고 싶습. 그리고 만약 제가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조치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언제 부당한 조치를 합니까? 당신이 시끄럽게 굴고 있잖아요. 게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시비를 거신 건 보안 요원님이셨고 저는 그냥 입구에서 티켓 체크 후 전시를 보고 있었을 뿐이니 혹시 제가 무심코 뭔가를 어겼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바로 사과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는 보안 요원의 모습에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롭게 쏠렸다. 감도는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왜 특정인을 향해 이토록 부당한 태도가 발휘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그 물음은 결국 무의식적 편견 혹은 외모나 선입견에 의한 차별로 이어지는 듯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다들 계속 지켜봐줘요. 누가 잘못했든 투명하게 확인돼야 하잖아. 맞아. 혹시 불합리한 대응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군중 속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몇몇은 이거 SNS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라고 수군댔고 또 다른 사람은 진짜 손흥민 맞다면 기사로도 나오겠다고 흥분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제야 보안 요원은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는 듯 순간적으로 당황스런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려 애썼다. 여러분, 업무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일만 하고 있음. 무조건 규정 준수. 문제가 있으면 나가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 행적이나 티켓을 제대로 확인해 주세. 제 잘못이 없다면 왜 저를 내쫓으려고 하시는지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점잖았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 오해일 수도 있다고 믿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점점 커지며 작게 느껴지던 갈등이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조짐이 보였다. 이 갤러리 생각보다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이면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누군들 이런 대우를 받고 싶겠어. 정말 억울해서라도 한마디는 해야지. 손흥민은 분명히 축구 대표팀에서도 매너 좋기로 소문났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했다고 쫓겨나 뭔가 이상하네. 나도 그게 의문이야. 설마 그냥 외모나 편견 때문에 옷차림이나 체형 보고 흔히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긴 하지. 그러자 다른 한 명이 중얼거렸다. 아니 손흥민이라고 옷차림이 어때서 평범한 후드티에 모자 쓴 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많은 이들이 목격자로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불편함을 느꼈다. 보안요원님, 혹시 드레스 코드나 특정 복장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럼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곳도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란을 일으킨 건 보안요원님이 먼저십니. 저는 회화를 감상하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요구받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려주셔야죠. 보안요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무엇인가를 변명하려 했지만 주변에 몰려든 시선과 카메라 앞에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마침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상황을 보곤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 보안요원님, 무슨 일이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사람 제지 중이라서요. 이상한 사람이란요? 저분은 공인 아닙니까?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잘 살펴보셔야죠.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사실 같았다.
정말 손흥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스타를 보안 요원이 이유 없이 내쫓으려 한 셈이었다. 자신도 긴장되는지 보안 요원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태도를 굽히지는 않았다. 아, 그러니까 저도 알아봄직했습니다만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고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다고요. 수상하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글쎄 그냥 느낌이 좀 불안했어요. 느낌이란요.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차분히 말했다. 알겠습. 혹시 제가 불안을 일으킬 만한 외모였나요? 아니면 태도였나요? 오늘은 평범하게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왔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사전에 안내를 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갤러리는 잠시 숨죽은 듯 고요해졌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근거 없는 편견이 작동했는지 묻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불편하고 민망한 기류 속에서 한 관람객이 핸드폰을 들고 다급히 소리쳤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 지금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다들 이 상황 보고 있어요. 그러자 보안 요원은 더욱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설마 인종차별, 편견, 그런 건 아니겠지 하는 우려 섞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은 도리어 주변을 다독이듯 손을 들어 달랬다. 모두 진정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 무작정 분노하기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화로 알아보면 어떨까요? 이 말 한마디에 갤러리 안에 불길같이 번지던 분노와 의혹이 살짝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냉랭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다. 저 손흥민 선수 죄송하지만 제가 갤러리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습. 이런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으니까요. 네, 부탁드립니. 저도 팬분들이나 다른 관람객 여러분께 방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조용히 전시 감상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정말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쪽 휴게 공간으로 가시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직원 한 명이 손흥민을 안내하며 한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박 보안 요원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듯 시선이 흔들리다가 다시금 그를 제지하려 들었다. 잠깐 아직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했는데 그냥 보내면 곤란하죠. 뭔가 불법 행위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박 보안 요원님, 그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손님이 도대체 뭘 어겼나요? 그게 분명히 뭔가 이상해서 제가 본능이라는 말로 명확한 이유 없이 사람을 쫓아내면 그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남용이라니 말씀이 과하시네요. 나는 내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껏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가 다시 커지려 했으나 손흥민은 한 걸음 물러서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업적으로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 제가 실제로 범죄자거나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절차적인 확인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았겠습. 처음부터 나가라고만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주변 관람객들도 맞아요, 맞아요 하고 맞장구 쳤다. 그러면서 다수의 휴대폰이 여전히 현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은 이미 붉게 물든 상태였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곤혹스러워 보였다. 자, 여러분. 이 영상 계속 찍고 있는데 혹시 곧 관리자가 올 것 같아요. 끝까지 봐야 합니. 그냥 넘어갔다가 유야무야 되면 안 되니까. 맞아. 우리도 이 일의 목격자니까 제대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점잖게 대응해서 다행이네. 괜히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면 더 복잡해졌을 텐데. 그러게. 진짜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 남들이라면 벌써 화내도 100번은 냈을 법한데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지켜보며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유명 인사의 올바른 태도에 감탄하고 있었다. 손흥민 역시 감정이 끓어오르는 듯했지만 이를 억누르고 평화롭게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제가 갤러리 매니저를 모셔왔습니다. 드디어 갤러리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뒷머리를 매만지며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인지 듣긴 했는데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립니? 박 보안 요원.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이죠? 매니저님, 제가 오해를 받는 것 같습. 저분이 수상해서 내보내려고 했을 뿐이거든요. 수상하다니요.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느낌이 이상했다고만 하시는데요. 여기 계신 손님은 손흥민 선수고 입장권도 정식으로 끊었답니다. 매니저가 당황스런 표정으로 보안 요원을 바라봤다. 느낌이라니. 박 요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 손님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과라고 할 정도로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요, 규정이 있다면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사람을 자의적으로 쫓아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보안 요원은 땅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미 자신도 이 상황이 곤란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군중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쉽게 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우선 상황을 정리하겠습. 손님께서 어떤 불편을 겪으셨는지 저희가 후속 조치를 취할 테니 혹시 시간을 조금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야 괜찮습니다만 주위 분들도 이미 많이 보고 계시고 저도 이렇게 시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전시를 보러 왔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당황스럽네요. 물론이죠. 무척 죄송합니 박 요원.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매니저가 다그치자 보안 요원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어제 무단으로 작품에 손대려던 관람객이 있어서 제가 예민해져 있었습. 그 사람이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오늘도 유사하게 보이는 분이 눈에 띄길래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경계심을 높인 것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절차적으로 먼저 신분이나 티켓을 확인하는 게 맞았겠죠. 나가라부터 하는 건 다소 과격했습니다. 죄송합니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저도 순간적으로 혹시 작품 훼손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이야기를 듣던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를 의심하신 이유가 단지 모자를 썼고 뭔가 불안한 분위기였다는 것밖에 없다면 그건 다소 위험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과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사고가 날까봐 물론 보안을 책임지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합니.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미지를 위험하다고 연결짓는 행동 자체가 문제예요. 저라는 사람의 배경이나 실제 행동을 보시지 않고 먼저 편견을 갖고 다가오신 거잖아요. 보안 요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뒷목을 긁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릴 뿐이었다. 그러자 매니저가 구부정한 자세로 손흥민을 향해 몸을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 저희가 바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과 감사합니. 개인적으로는 크게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른 분들이 저처럼 운 좋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 저희가 무조건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습. 박 요원. 그리고 다른 보안팀도 교육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고 내부 매뉴얼도 점검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안 요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술을 떨었다. 그는 이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애쓰는 듯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무의식적 편견,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도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죠. 네, 알겠습.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느덧 수그러든 갈등 분위기를 느끼고 살짝 안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도 분명히 생생했다. 누군가의 복장이나 모습만으로 수상하다고 단정 짓는 건 한순간에 부당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자, 여러분. 지금도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음.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궁금해 할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이야. 직접적으로 폭언이나 물리적 충돌까지 간 건 아니니까. 손흥민 선수가 대응을 잘했어. 일단 상황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니까. 근데 이대로 끝나는 걸까? 공식적인 사과나 무슨 조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곳곳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아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조금 누그러졌다. 혹시 손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해서 저희 갤러리가 어떻게 개선하는지 함께 논의해 주실 의향이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개선하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공손하게 제안했다 그러자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공론화라. 제 입장에서는 괜찮습. 사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갤러리 측이 진정성 있게 개선하려 하신다면 제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 내부 회의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무의식적 편견 방지 훈련 같은 걸 도입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긴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시행까진 이르지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선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를 자주 접했으니까요. 한편 보안 요원은 여전히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자존심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미안함이었다. 매니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박 요원,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조금씩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의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직접 무의식적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이건 그 자체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다들 전시 관람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쪽 휴게 공간에서 관계자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겠습.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제안하자 군중 중 일부는 다시 작품 앞으로 돌아갔지만 상당수는 호기심에 못 이겨 휴게 공간 주변에 모여들었다. 보안 요원 역시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매니저는 벌써 태블릿으로 뭔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사후 대책에 관한 메모일 것이다. 자, 우선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 갤러리 직원이 부적절하게 대응해 손님을 불편하게 만든 점,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적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매니저가 숙연한 목소리로 말하자 주변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갤러리에 오기 전까지 제가 이런 상황을 겪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평소엔 환영받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당해보니 무의식적 편견이 얼마나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맞습.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도 반성해야 하고요. 매니저님, 이럴 때 어떤 구체적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교육이라든지 상황별 매뉴얼을 다시 작성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보안 요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무의식적 편견에 대해 교육받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 구체적으로는 외적 특징만으로 위협을 단정짓지 않는 훈련, 그리고 먼저 상대의 사정을 물어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등. 좋네요. 그리고 만약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님, 혹시 티켓을 확인해도 될까요? 처럼 예의 바른 절차부터 시도할 수 있잖아요. 무작정 퇴장 명령을 내리는 건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정확합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관람객 중 누군가가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런 교육은 단발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보통은 초기에만 반짝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잘 압니? 그래서 일정 주기로 재교육을 할 예정입니? 그리고 직원들이 상황별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곳곳에 비치하려고요. 더불어 마케팅팀과 협력해 방문객에게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매니저가 이야기를 마치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듣기만 해도 앞으로 바뀔 점들이 많아 보이네요. 조습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 갤러리를 방문하고 싶습.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곳 작품은 정말 훌륭하다고 들었거든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금 화제를 전시로 돌렸다. 어떤 작품을 보고 싶으셨어요? 아, 여기서 이번에 해외에서 들여온 전시가 유명해요. 등등.
긴장감 섞인 현장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다. 자, 그럼 우선은 보안 요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 사실 사과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의 제안에 보안 요원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 제가 업무에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사람을 너무 경계했던 것 같습. 특히 손님께서 축구 스타라는 사실을 몰랐으니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대한 것 같아요, 솔직히. 평범한 옷차림을 했으니까 유명인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 제 첫인상이 범죄자일 수도 있다. 쪽으로 치우쳤던 건 제 잘못이죠. 유명인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라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죠. 네, 맞습. 저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주변에서 희미하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화해와 깨달음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듯했다. 손흥민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 요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로 이젠 괜찮죠.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단정 지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둘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 갤러리에서 시행될 무의식적 편견 교육, 그리고 공정한 응대를 위한 새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테니 말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 저희 갤러리의 사과를 받아주시길 바랍니.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곳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매니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반응이 나왔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몇몇은 이 장면을 그대로 녹화하며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다. 저는 곧 라이브를 마무리하겠습. 방금 전 상황을 찍은 영상은 아마 빠른 속도로 퍼질 것 같아요. 갤러리 측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겠습. 저희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진정한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축구만 하다 보면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할 기회가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은 제가 해외 리그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을 피부로 겪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니 저도 미약하게나마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군중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궁금한 듯 물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본격적으로 무의식적 편견 관련 캠페인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유명하시니 영향력이 크시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SNS나 인터뷰에서 조금씩 언급은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못했습. 이번 건을 기회로 삼아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까 해요. 국내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전 적극 지지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종종 이런 부당한 편견을 접했는데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큰 목소리로 문제 제기해주면 우리 사회도 좀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 사실 이런 건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야 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목격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주변에서 유사한 상황을 보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가자 휴게 공간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 어린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시 해설이 다시 시작된다는 알림 방송이 들렸다. 손님, 전시에 집중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 혹시 추가로 대화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번 건은 갤러리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손흥민은 네, 감사합니다라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이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도 감상 이어가시죠. 저도 작품들을 보러 왔으니 이만 전시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선수님, 잠깐만요. 사인 좀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셀카 한 장만 부탁드려요. 금세 분위기는 바뀌어 수많은 팬이 몰려드는 작은 소동으로 바뀌었다. 애초에 누구나 알아볼 법한 유명 인물인데 이 갈등 사건으로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자 일순간 팬미팅 현장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아, 물론입니. 그렇지만 질서 좀 지켜주세.
다른 분들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요. 손흥민은 여유로운 미소로 팬들과 소통하며 사인을 해주었다. 그리고 갈등의 중심에서 화해의 매개체가 된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더욱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손님, 여기서 사건이 있었는데도 표정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진땀이 나는데 대단하십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박보안 요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작게 웃었다.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결되어 다행이네요. 저도 무의식적 편견이라는 거. 사실 매일 겪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축구 선수라는 이유로 사람들 기대가 너무 높기도 하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편견을 느낄 때도 많았고요. 그렇군요. 전 솔직히 뭔가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던 제가 창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하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애쓰는 모습이에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러자 손흥민은 살짝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그렇게 짧은 휴식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이 찾아왔다. 갤러리 전시관은 현대 미술 작품들로 가득했고 생각보다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어느새 논란이 터졌던 일도 조금은 잊힐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와, 이 작품 정말 인상적이다. 색채가 강렬하면서도 메시지가 선명해. 그러게요. 제목이 경계 너머라고 하네요. 편견을 넘어 더 넓은 이해로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진짜 오늘 일과 어쩌면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누군가가 작품 제목을 읽어주며 그렇게 말했다 우연히도 이 작품이 이 상황을 그대로 상징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잠시 후 갤러리 내부 방송이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상치 못한 소동이 있었지만 저희 갤러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저희는 이번 계기를 통해 관람객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로비 쪽에서 이와 관련해 간단한 안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관람객들은 속속 로비로 발길을 돌렸다. 손흥민 역시 주변 요청에 따라 로비로 걸음을 옮겼다. 이미 몇몇 기자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촬영팀이 분주히 움직였다. 죄송합니. 저희 홍보팀에서 미디어 요청이 많아서 괜찮으시다면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매니저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허락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할 말은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생긴 오해이고 갤러리 측이 사과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요.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로비에 마련된 임시 브리핑 공간으로 이동하자 수십 명의 관람객과 몇몇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매니저는 작게 마이크 테스트를 한 뒤 깔끔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갤러리 측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 또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편견 인식 교육과 서비스 응대 매뉴얼 강화를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의식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어 손흥민에게 짧은 마이크가 건네졌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했다. 저는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있길 바라지 않습. 그래서 갤러리 보안 요원님이 저에게 사과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갤러리 측이 새 교육을 도입한다니 반가운 일이죠. 한편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나 한 곳의 규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무의식적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편견을 품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일을 계기로 저부터도 더 성찰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유의 밝은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일어났다. 보안 요원 역시 구석에 서서 조용히 손뼉을 치고 있었다. 기자들 중 일부는 손흥민에게 추가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매니저가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차단했다. 이미 충분한 혼란이 있었으니 더 확대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 사람들은 하나둘 로비를 빠져나갔고 몇몇은 다시 전시실로 돌아가 작품 감상을 이어갔다 한편 수십 명의 SNS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사진과 글을 올리며 빠르게 이번 사건을 퍼뜨리고 있었다. 선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매니저와 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손흥민을 배웅했다. 보안 요원도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직접 보시기 불편하실까 봐 말씀 못 드렸는데 인터넷에 벌써 여러 기사가 올라왔네요.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뜨고 있고요. 그래도 선수님께서 워낙 현명하게 대응해 주신 덕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여론이 걱정됐습. 괜히 갈등이 확산되면 이 갤러리도 힘들어지고 또 저도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뭔가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이어 차를 대기시켜둔 매니저가 손흥민을 밖으로 안내했다. 이윽고 건물 밖으로 걸어나가자 살랑이는 봄바람이 코끝에 닿았다. 밖에는 몇몇 기자와 팬들이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지만 보안팀이 나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뻗으며 외쳤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주변 시선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기자를 향해 다가갔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오늘 일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편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 저는 갤러리와 보안 요원님을 비난하기보다 함께 개선 방향을 찾고 싶습. 이 작은 사건이 더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들고 걸음을 옮겼다. 감동 섞인 박수와 함께 플래시가 또 한 번 터졌다. 그날 저녁 여러 온라인 뉴스에서는 손흥민 갤러리서 보안요원에게 퇴장 요구받아 무의식적 편견 지적하며 화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도배되었다. SNS에서도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대다수는 손흥민의 대처를 칭찬하면서도 편견 문제에 대해 다 같이 성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일부는 갤러리 측의 과도한 대응을 비난했지만 공식 사과와 개선 약속 소식에 그래도 빨리 대처한 건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갤러리 측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과 함께 무의식적 편견 예방 교육 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지했다. 전 직원 참석 의무화,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토콜 전면 개정 등이 주요 골자였다. 또 손님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이 쓰여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갤러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차별 없는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갤러리라는 이미지가 홍보된 측면도 있었다. 다만 그 뒤에는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내부적 다짐이 함께했다. 어제 무의식적 편견 예방 교육 첫날이었는데 꽤 의미 있었어요. 예시 영상도 보고 토론도 했거든요. 저도 참여했는데 내가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심오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육 후기와 개선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보안 요원들 역시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었다. 그중 사건의 당사자였던 박 보안 요원은 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우리가 항상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걸어보고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심이 드는 사람이라도 존중하는 표현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다툼이 훨씬 줄겠죠. 정말 그렇죠. 경계 자체는 보안의 일부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해요. 한편 손흥민은 이미 해외 리그 경기가 임박해 다음 날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그는 출국 전날 밤 잠깐 시간을 내어 본인의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며칠 전 일어난 갤러리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 저를 내쫓으려 했던 분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무의식적 편견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 갤러리 측은 빠르게 사과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저는 그것이 한 사람의 실수만이 아니라 집단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멋지다. 역시 인성갑. 나도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돌아봐야겠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동시에 해외 팬들도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라며 화답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갤러리는 새롭게 단장한 규정과 교육 매뉴얼을 공개했다. 로비 한편에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Everyone is welcome 라는 커다란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도 내걸었다. 정기적으로 문화 다양성, 주제의 작은 토론회도 열고 인권 관련 단체와 협력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손흥민이 재방문을 예고했을 때 갤러리는 환한 분위기로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날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보안팀 전원이 모여 새로 받은 교육 이수증을 보여주고 앞으로는 당신을 보는 편견 대신 당신과 소통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담은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는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실례 많았습니다. 다시 만난 박보안 요원은 더욱 밝은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미안함을 담아 인사했다. 손흥민은 빙그레 웃었다. 안녕하세요. 그 뒤로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잘 지내시죠? 덕분에 저희 보안팀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입니. 솔직히 처음엔 뭐 이렇게까지 하냐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교육을 받으며 제 안에 있던 편견들을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에요. 좋은 변화네요. 제 바람이 딱 그거였습. 사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박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하하, 좋아요. 우리 언제 또 전시 보러 한번 오겠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다. 직원들 눈빛에도 자신감과 환대의 기운이 감돌았다. 어디서나 어서 오세 편하게 둘러보세요 라는 문구와 친절한 안내가 눈에 들어왔다. 마침 새로 들어온 전시 작품이 차이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라는 테마였다.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한 그림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설명 패널에는 우리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손흥민은 한참을 걸으며 작품을 감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품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양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데 때론 편견이 그걸 가로막기도 하지. 근데 오늘 갤러리를 보니 확실히 희망이 있어 보인다. 옆에 서 있던 한 관람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선수님. 혹시 제가 방해가 안 된다면 사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가 조금 바뀌었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여기 오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뉴스 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편견 없애기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한 번에 모든 게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도 작은 움직임이 곳곳에서 시작되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 제가 오늘 이 갤러리에 와보니 아예 예전과는 다르게 손님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 우리 사회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부탁하는 관람객과 가볍게 셀카를 찍었다. 그 뒤 매니저가 다가와 환히 웃었다. 실은 오늘 기자분들이 또 오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선수님께 오버스럽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살짝 막았으 편하게 전시를 보시길 원하신다고 하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 앞두고 컨디션 조절도 해야 해서 오늘은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네, 편히 감상하시고 언제든 쉬었다 가세. 지난번 일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에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품 관람에 집중했다. 한 작품, 한 작품을 둘러볼 때마다 지난번 사건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씁쓸함보다도 희망이 더 크게 가슴을 채웠다. 전시 감상을 마치고 갤러리를 나서려는 순간 안내 데스크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다.
손님,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지만 의미 있는 기념품이에요. 서로 다름을 존중하자 Respect our differences 라는 문구가 들어간 작은 배지인데요. 이번에 새로 제작했어요. 손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은은한 색감의 배지를 건네며 직원은 웃었다. 손흥민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했습. 다음에 또 올게요.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볕이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문득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몇몇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큰 갈등도 없고 인터뷰할 거리도 없었지만 그들은 새로워진 갤러리와 환한 미소의 손흥민을 사진에 담고 싶어 했다. 안녕하세요, 선수님. 오늘 갤러리 방문은 어땠나요? 훨씬 편안해졌고 반가웠어요. 특히 직원분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이런 무의식적 편견 문제를 다루실 계획이 있으신지? 글쎄요, 계획이라기보다 저는 언제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습. 특별한 캠페인을 하게 된다면 공식 채널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상에는 손흥민 재방문, 갤러리 달라진 모습에 호평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는 이전 사건을 간단히 언급하면서도 오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갤러리의 신속한 대처와 손흥민의 성숙한 태도를 다시금 칭찬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많은 기관이 자발적으로 무의식적 편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미술관이나 공연장, 심지어 공항과 은행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 손흥민 갤러리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외모나 복장만으로 특정 이미지를 강하게 투영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토크쇼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었고, 누군가를 섣불리 의심하거나 배척할 때 주변에서 무의식적 편견이 아닐까? 라고 되짚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곧바로 완벽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전보다 그래도 나아졌다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변화할 기회를 준 셈이었다. 며칠 뒤 손흥민은 해외 리그 경기를 위해 출국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지만 그는 웃으며 간단히 인터뷰를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 편견 대신 이해를, 불신 대신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발전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출국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그 길 뒤편엔 그와 함께 작게나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갤러리에서 시작된 그 작은 물결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저기, 혹시 지난번 손흥민 선수 사건 기사 봤어? 응, 봤지. 덕분에 우리 회사도 사내 교육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정말? 그런 움직임이 꽤 많구나. 대단하다.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결국 누군가가 크게 이슈화해줘야 바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우리도 작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다름을 인정하고 먼저 대화를 건네는 것부터 말이야. 맞아. 나부터 편견 내려놓기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 편견이라는 말은 점점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되어갔다. 오늘 당장은 아직 남아있는 그늘이 존재해도 언젠가 더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그 시발점 가운데는 평소엔 축구장 그라운드에서만 빛나던 한 선수가 있었다. 그는 우연히 갤러리를 찾았다가 이유 없이 퇴장 요구를 당하는 해프닝을 겪었지만 그 갈등을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바꾸어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의 영향력이며
또한 인간다운 성숙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자, 이제 정말 끝인가? 아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갤러리 문을 닫으며 매니저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내일도 갤러리는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손님들은 각자의 삶과 배경을 안고 들어올 터였다. 편견 대신 환대가 깃든 이 공간에서 예술만큼이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유롭게 펼쳐지길 바라며 모든 것은 계속되고 또 변해갈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 작은 관심과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딘가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던 한 관람객이 마지막으로 SNS에 남긴 글이었다. 그리고 그 글은 수많은 공감과 공유를 받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고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함께 살펴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 그리고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봐 주세요. 기프 채널 more.